파산하고 집도 없는 40세 남성 생활보호 받지 못해 일본 뉴스. 도쿄에서 생활하는 젊은이들은 자신이 번 돈으로는 도저히 정상적인 의식주를 유지하기 힘듭니다. 의식주 중에서도 가장 힘든 것이 주거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은 주거지로 저렴한 넷카페를 선택합니다. 넷카페를 많이 선택하는 이유는 높은 월세와 까다로운 임대차 계약 조건입니다. 일본에서는 임대차 계약 시 월세를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소득증빙과 연대보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용이 불안정하거나 연대보증인을 내세울 수 없는 사람들은 넷카페를 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주쿠 번화가를 걷다 보면 캐리어를 끌고 다니는 젊은 여성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일자리 이동이나 기타 사유로 기존에 거주하던 넷카페를 떠나 다른 넷카페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가부키초 오쿠보 공원 주변에서 지나가는 남성들이 말을 걸어주기를 기다리는 타침보 중에는 자신의 옆에 캐리어를 두고 서서 기다리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주거 문제는 젊은 세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는 일본 언론에 보도된 기사 하나를 요약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3월 9일 슈칸스파라는 매체의 자기 파산해 집도 퇴거했습니다. 카라오케나 이자카야에서 밤을 지새우는 40세 남성 생활보호를 받지 못했던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기사는 코로나19 덮친 인플레이션으로 심각해지는 빈곤 문제, 일자리를 잃고 의식주도 여의치 않은 가운데 마지막 보루라고도 할 수 있는 주거지를 잃은 중년 남자의 실태를 전했습니다. 전 음식점 종업원 오타니 타다시 씨도 집을 잃은 중년 독신, 실직 시에 생활보호를 신청하러 가도 생활공급자 자립지원 창구로 되돌려 보내 보호를 받지 못하고 번화가 난민이 되었다고 한다. 직장은 이벤트장을 개만 바였지만 술값 등의 원가율이 올라서 작년 5월에 바 영업이 중지됐습니다. 나는 정규직이었지만 바텐더로 고용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게에 있기 어려워 작년 10월 자진퇴직했습니다. 오타니 씨는 2년 전부터 카드 결제에 급급해 가게는 빈곤에 쪼들렸다. 이제 팩밥과 온천 계란, 음료수를 구입하는 것만으로 500원 가까이 드는 세상. 고물가가 수수하게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겠지요. 연수입 300만 원으로 생활 스타일은 변함없는데 카드 지불액이 수입을 웃돌게 되어 여러 카드 회사로부터 차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입이 끊긴 시점에서 저축 제로는커녕 마이너스입니다. 결국 자기 파산하고 집세 6만 원짜리 방도 쫓겨났습니다. 현재는 번화가 카라오케나 이자카야에서 밤을 지샌다. 코로나19 심야 영업 가게가 늘어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다. 우버이츠로 잔돈을 벌 때 외에는 이 번화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1년 전부터 적응장애를 앓고 있던 오타니 씨. 자력으로 생활을 재건하는 것은 어려운 상태다. 차가운 바람이 피부를 찌르는 이로루 우에노 온시 공원. 여기에 수십 년째 살고 있다는 요코가와 카즈오 씨는 요즘의 홈리스 생활 사정에 대해 부담 없이 말해 주었다. 우에노 공원에 살고 있는 사람은 전성기에는 20명 정도 있었지만 모두 죽거나 뿔뿔이 흩어져 지금은 4명뿐이다. 최근 새로운 사람을 하나씩 볼 수 있지만 여기서는 황족이 방문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나가라고 하니까 홈리스에게는 힘든 곳이야. 요즘의 인플레이션은 요코가와 씨의 생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판기 음료수 가격까지 올라버렸다. 쓰레기도 줄어서 빈 깡통 모으기의 수입이 나빠져 큰일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건들거리는 불량 외국인이 우에노 공원을 활보하고 있다. 요코가와 씨는 한때 대기업에 근무했었지만 뇌질환으로 일자리를 잃었다고 한다. 그때 죽었으면 하고 몇 번이나 생각했어. 여러 가지 일이 있어 어머니와도 절연했다. 하지만 만약 살아있다면 걱정을 끼칠 테니 얼굴이나 이름은 내지 말아줘. 이제 만날 일은 없겠지만.
사람은 살 집을 잃었기 때문에 홈리스가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과의 관계야말로 중요하다. 이런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몇 개를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갑자기 병에 걸려 일할 수 없게 되어도 전년도에 일정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생활보험은 받을 수 없습니다.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해약이 권유되어 해약금을 받으라고 합니다. 이 일을 그만두면 우선 실업보험을 수급하라고 합니다. 일본인은 그렇게 쉽게 수급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일본인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노숙을 강요당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보호를 받는 것은 왜 그럴까요? 우선 법률에 충실하게 국적을 가진 일본인으로 한정해 주었으면 한다. 이전에도 노모와 아들이 보호를 거부당해 자살했지요. 법률로 정해져 있으므로 관공서는 접수해 지급해야 합니다. 아직도 관공서는 문 앞에서 잘라버리네요. 다음 댓글입니다. 수입 이상으로 지출하는 체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으면 연수입 300만 엔이라도 빚을 질 필요는 없다. 파친코라든가 풍속 같은 낭비를 억제하도록 재교육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다음 댓글입니다. 생활보호는 지급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수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현지 정치인이나 NPO 단체에 상담하면 관공서도 마지못해 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기사처럼 생활보호 신청을 문전박대하는 것은 불법 행위이므로 이를 청구 대응하고 있는 직원에게 통보하여 합당한 곳에 고발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다음 댓글입니다. 만약을 위한 저축이나 보험은 중요하다. 곤란하면 부모나 형제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게 되면 행정보다 우선 가족이 사이좋게 돕는 것이 중요하다. 생활보호에 의지하기 전에 우선 노력해야 한다. 다음 댓글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시골인데 노는 아르바이트나 농번기의 아르바이트, 건설업의 일용직 모두 나이와 스킬 관계없이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무슨 고집인지 모르겠지만 몸을 사용하는 일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